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바꾸셨나요? 아니면 곧 새로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분들께 최대 3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앞으로 사실 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뭘 준비해야 하지?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하는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제품이 해당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복잡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효율 가전 환급.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정부가 가전제품을 사면 왜 돈을 돌려주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단순히 혜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요즘 전기요금 오르고 여름엔 에어컨 돌릴 일이 많죠. 그만큼 전력 소비도 급증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쓰는 분들에게 직접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흥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고효율 제품은 전기를 덜 먹기 때문에 전기세도 줄어들고 환경도 보호됩니다. 우리 집 살림에도 이롭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고효율 가전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 분이라면 떳떳하게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보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신청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기업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1인 가구, 에너지 사용이 많은 가정에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전제품을 새로 바꿀 땐 내가 돈만 쓰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부가 잘 바꾸셨습니다 하며 지원금으로 응답해주는 기회니까요. 그러니 이번에는 복잡하다고 피하지 마시고 잘 챙기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상세 안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 조건을 하나씩 아주 쉽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나이만 19세가 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국적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대신 제품을 구매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구매자와 신청자가 모두 성인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구매 주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가전제품을 샀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산 경우엔 불가능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법인 계좌로 결제했으면 환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라도 개인 이름으로 사고 개인 계좌로 결제했다면 가능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매자와 신청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고 결제도 개인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 법인카드, 법인 계좌는 모두 제외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 그 혜택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절반은 준비되신 겁니다. 어떤 가전제품이 환급 대상인가요? 다음은 어떤 가전제품이 대상인지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 모든 제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품목, 그리고 고효율 제품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상 품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정한 11가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김치냉장고 등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생활 가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이 11가지 안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제품이 아니라 고효율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보면 됩니다. 가전제품을 사보셨다면 제품 옆에 색깔 칸이 나눠진 둥근 스티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게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양이 둥그런 라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원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이 안 되는 라벨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최근 고효율 인증 라벨은 왼쪽 아래가 각진 계단형 모양입니다. 오른쪽 아래가 둥글게 된 오래된 형태의 라벨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살 때 라벨을 꼭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모양이 다르면 아무리 새 제품이어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주 질문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동식 에어컨, 집안에서 바퀴 달려서 굴리는 에어컨 있죠? 이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난방기나 시스템 에어컨도 안 됩니다. 딱 정해진 품목과 라벨 조건에 부합해야만 환급이 가능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11개 품목 중 하나여야 하고 에너지 효율 라벨이 새롭게 인증된 고효율 제품이어야 하며 모양이 다른 오래된 라벨 또는 이동식 시스템 에어컨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을 고를 때 이게 환급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판매처나 제조사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은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챙겨줍니다. 이렇게 제품 조건만 잘 확인하셔도 지원금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매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앞에서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알려드렸다면 이번엔 언제 사야 하고 어떻게 구매해야 환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매 날짜입니다. 올해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만 환급 대상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샀어도 이 제도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말에 냉장고를 주문했고 설치는 7월에 받았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설치일이 아니라 결제일, 즉 구매한 날입니다. 또 요즘 렌탈 제품도 많이 쓰시죠? 정수기나 에어컨 등 월 납부 방식의 제품들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4일 이후에 렌탈 계약을 처음 맺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계약된 렌탈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어떻게 사야 하냐?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내가 직접 구매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매할 때 꼭 챙겨야 할 건 이 4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 라벨 제품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제품 명판, 제품 본체 옆이나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입니다. 제조사, 모델명, 전력량 등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거래 내역서, 어디서 어떤 제품을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적힌 서류입니다. 반드시 구매자 이름, 품목, 모델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입니다. 구매 금액, 구매일자, 승인 번호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결제한 사람과 환급 신청자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가족 이름이나 다른 사람 카드로 구매하신 경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 명의로 직접 결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서류는 대부분 구매처에서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특히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은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출력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구매 후 바로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7월 4일 이후 결제한 제품만 가능하고 렌탈은 계약일 기준이며 구매 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서류와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엔 정확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셔도 환급 신청이 훨씬 수월해지고 헷갈릴 일도 거의 없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제품도 잘 골랐고 구매도 7월 4일 이후에 제대로 하셨다면 이제는 환급을 신청해야겠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할 것 같지만 딱 필요한 서류 4가지만
갖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라는 전용 사이트가 열릴 예정이고요. 8월 중에 오픈될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품 옆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찍은 사진입니다. 명판 사진 제품 본체 옆이나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로 제조사, 모델명, 전력량 등이 적혀있는 사진입니다. 거래 내역서, 구매처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구매자 이름, 품목, 모델명,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구매일자입니다. 결제 영수증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입니다. 구매일, 금액, 승인번호, 사업자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반드시 구매 직후에 챙겨두셔야 나중에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청자 이름과 서류에 적힌 구매자 이름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대신 사주시더라도 신청서와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꼭 본인 명의로 구매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계좌 정보도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신청한 분의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계좌면 대부분 가능하고 예금주 이름과 신청자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진행 상황은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안내된다고 하니 휴대폰 번호도 정확히 입력하셔야겠죠. 요약해 드릴게요. 서류는 총 4가지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이며 8월 중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본인명의 구매와 본인 계좌가 필수이며 이름, 모델명, 구매일, 금액 등은 모두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환급 취소 및 부정 신청 주의사항.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신청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환불하거나 취소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주의사항인데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까지 잘 마쳤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실수하면 환급을 못 받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청한 뒤 제품을 환불하거나 구매를 취소하면 반드시 신청도 취소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냉장고를 구매하고 환급 신청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품을 반품했죠. 그런데 신청 취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급금을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했다면 환급 신청도 직접 취소하셔야 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환급금을 이미 받은 다음에 제품을 환불하거나 취소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걸 환수 절차라고 하는데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서 환수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많고 시스템도 간소화되어 있어서 현장 확인이나 설치 사진 제출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신청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세금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꼼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꼼수를 알려주는 유튜브나 블로그, SNS 글을 보신다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무시하셔야 합니다. 정부도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에 신청 취소 환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내가 신청은 했는데 갑자기 구매를 취소했어요. 그냥 놔두면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반드시 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정부가 환급금 회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품을 환불하거나 구매를 취소했을 땐 환급 신청도 꼭 취소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뒤라면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환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꼼수로 신청하고 환불하는 건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정사용이며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은 믿고 신청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누군가가 악용하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대리 신청 및 유의사항. 환급 신청을 하려니 나는 인터넷이 좀 어렵고 복잡한 건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또는 부모님 대신 내가 신청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걱정도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직계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리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사, 지인, 친구가 도와드리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한 문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건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 매번 직접 찾아보려면 정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복지 제도도 워낙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꼭 알아두셔야 할 복지 정보와 현금성 지원 혜택들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내용은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고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보만 빠짐없이 알려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자주 바뀌기도 하고 시기별로 꼭 알아야 할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야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늘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만 빠짐없이 그리고 쉽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조금은 편안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희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